단식 농성 중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됐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시간 만에 다시 단식 농성을 재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병문안을 놓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네, 한편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또 새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 일단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원내대표 선거 지금 좀 한쪽으로 기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영표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 예. 두 분 다 삼선 의원이에요. 홍영표 의원은 부평 이 지역구고 예. 노웅래 의원은 마포인데 대체로 이제 노웅래 의원이 좀 협상 그리고 유연한 쪽으로 알려져 있고 예. 홍영표 의원은 이제 이른바 친문 쪽에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한쪽으로 쏠린다는 게 아마 홍영표 친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세균 의장도 이제 우원식은 가고 홍영표가 온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알 수 없죠. 뭐 선거 결과를 봐야지 아는 거죠. 지금 선거 결과 곧 발표 날 거 아니겠어요? 한 1시간쯤 뒤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역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집권 여당이었었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실은 이변이 많았었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유승민 대표가 되는 거라든지 그 대통령과 각을 진 사람이 막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집권 여당을 보면은 그러한 반란의 조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체적으로 뭐 한 120석에 육박한 지금 118석을 갖고 있지만은 저는 분석을 해보면 한 70% 정도가 친문, 친노 성향의 국회의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아니라 우리 정세균 의장도 이렇게 예측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집권 2년 차 때는 협상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야당과 더불어 협상보다는 투쟁이보다는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대통령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느냐,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가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친문 성향인 지금 그 홍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계속해서 똑같은 목소리, 여당에서도 그렇다고 덥석 협상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제 드루킹 관련된 특검이 이제 정치권에 아주 쟁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노웅래 의원이 되든 홍영표 의원이 되든 누가 돼도 지금 여당이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특검과 추경을 하자라는데 특검을 하자는 대개 동의가 돼 있는데 아주 더 어려운 쟁점이 불거졌어요. 특히 이제 야당에서 수사의 범위를 특검이 도입되면은 그 수사의 범위를 문재인 대통령 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유승민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여당으로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이 특검 쪽에 쟁점화시키는 건 사실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다가 야당 쪽에서 지금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는 이 드루킹 특검을 어쨌든 지방선거 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 수위를 끌어올리고 압박하겠다는 그런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어떤 그 속내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논리로 여당은 여당대로 만약에 이 특검이 도입되면은 날짜 가지고 시기 가지고도 지금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14일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 가지고 같은 논리로 여당은 여당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특검을 계속 정치 쟁점화시키고 선거 쟁점화시킨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저렇게 계속 특검을 계속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이제 김성태 의원은 건강이 저렇게 악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누가 되더라도 저도 홍영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이 상황을 그렇게 쉽게
특검을 수용한 쪽으로 완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쪽으로 가긴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의원 네. 사직서 처리도 해야 되고요. 국회 그렇습니다. 정상화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요구도 좀 네. 거센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 14일 본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예.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유승민 공동대표 참 정치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그 수사 내용이나 이런 시 같은 거는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거론하면은 당연히 집권여당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네. 진짜 특검을 받아들이게끔 노력하는 전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뭐 계속해서 침체고 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기대한 만큼의 그러한 그거를 못 보여주니까 뭔가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 속에서 예. 유승민 공동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제3당으로서 물론 어느 정도 캐스팅 보팅 역할을 진다는 거는 있지만은 오히려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좀 너무 많이 나간 발언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기 새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일종의 그게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오히려 드루킹 특검에 관련된 협상을 자꾸만 미루다 보면은 그 성과가 오히려 점점 희석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안을 막론하고 아무리 뭐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바로 협상을 해서 14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이라든지 또는 뭐 의원직 사퇴하신 분들 이 사퇴를 해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야지 그게 바로 정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어제 그 네. 발언이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유승민 대표가. 그 영상 병문안을 가서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영상이 지금 또 갈 거야. 오지 마, 이제 그만해. 또 갈 거야. 수사도 조사도 안 맞잖아.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아유 나도 얘기했더니 뭐 죽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제 유승민 대표가 네가 다 뭐 마무리하고 가. 그렇게 할 수가 지금 없게 됐잖아. 나 유승민 이따 갈 거야. 유승민 대표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가 대상을 나를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이 안 되고 내가 안 그랬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네가 좀 해주고 가. 힘들어 죽겠다. 아니 어제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대통령을 진짜 조사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수사를 좀 해보고 그러고 특검을 하자니까. 응? 그걸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의 발언을 두고 거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승민 대표의 말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예. 또 우원식 원내대표 말 따나 문재인 대통령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없죠. 예. 확실한 겁니다, 그야말로. 사실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조사에 포함 못 시킬 것도 없죠. 그러나 네.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불거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특검 거기 넣겠다는 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당으로서는 아이고 잘 됐다. 저기 유승민 대표가 저기 대통령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자라는 게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을 포함시키느냐. 예.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건 유 대표가 얘기했다. 난 예.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유승민 대표가 지금 그 대통령을 거론한 거는 특검은 또 꼬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특검은 지금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문제라든지 또 대선 전후를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 근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19,000개 정도가 대선 전에 댓글 조작 이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된다면 대선 전까지를 보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여당에서는 지난 1월 달에 드루킹에 관련된 그걸 예. 하자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만 아마 민주당에서도 만약 특검 도입되면 그걸 안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은 거의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과 이제 대통령 포함 이 두 가지가 또 불거지면서 예. 여야가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강하게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리셋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은 여당에 어쨌든 이거 풀어야죠. 그리고 14일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사직서 처리 안 되면은 지금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4개 지역구가 예. 그럼 국민의 참여권을 완전히 이건 침해하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국회에. 좀 그래서 어떻게든 14일 날은 본회의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일단 사직서 처리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드루킹 특검도 지금 약간의 의견이 좁혀지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불거지고 더 강경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여야의 지금 정치적 속셈도 분명히 있죠. 지방선거와 완전히 무관한 상황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기 예.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에 정치적 셈법이 있다 하더라도 드루킹 특검 이제는 대충 민주당도 조금 더 양보해서 받을 거 받고 야당에서도 조금 이제 접어서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오늘 한국갤럽이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5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전국 1,002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95% 신뢰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예.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특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검에 대해서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 찬성 의견이 54%. 54%. 네. 그런데 이게 4월 24일 날 할 때는 55%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0대에서 무려 특검 해야 된다는 게 63%입니다. 30대에서도 60%고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해야 된다는 게 43%로 반대보다 높아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도 특검해야 된다는 게 47%, 반대가 30%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또 진보에서도 47% 찬성이고 반대 38%. 그러니까 현 정부의 핵심 지지 계층에서도 특검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전혀 관련된 것이 없다 그러면 피하지를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보다 더한 것도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대통령이 수사에 포함되면 못 받.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불과해요. 물론 그것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국회 정상화라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예. 그 목표에 충실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데드라인 14일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은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근데 유종의 미를 걷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14일 전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 사항, 특히 특검 처리하고 추경 처리하고 그리고 사직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좀 국회가 국회답게 국민들에게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단 단식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참 건강이 사실 좀 많이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예. 단식 시작한 지가. 지금 뉴스를 아마 쭉 보셨던 분들은 아니 분명히 특검과 추경 이런 걸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특검도 받겠다. 다만 추경을 같이 하자. 오케이 그것도 하겠다. 그렇죠. 이것도 합의가 됐고 날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러면 특검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글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뭐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런 모습을 보면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그만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이 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저는. 지금 현재 어쨌든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거. 근데 예. 그 부분은 이제 며칠 있다가
사고를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는 계속 그 주장하고 있는데 떳떳하면 왜 못 받느냐. 예. 근데 떳떳하다고 다 받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유승민 대표가 참 전략을 잘 못 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해요. 예. 굳이 왜 그런 사실 그렇게 납득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설령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냐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걸 빨리 접고 야당도 그렇다고 대통령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지는 거잖아요. 덮고 아까 말씀처럼 거의 여야가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야당도 추경 이런 거 빨리 하는데 단지 시기 문제잖아요. 시기라는 게 바로 지방선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14일 날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특검 빨리 구성하고 특검보도 임명하고 수사관도 임명해서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24일로 해야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검을 이제 구성하는 이 예. 특검진을 구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여야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당이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과감하게 특검 수용해서 통큰 상당히 수용을? 포용력 예. 있게 수사를 받아들이겠다 해서 한다면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특검을 할 거라면. 예. 지방선거 전후의 문제인데 시기의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거라면은 예. 통 크게 양보하는 게 오히려 더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뭐 앞으로 또 한 달 남았으니까 지방선거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앞으로도 남북 정상회담 끝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3일 거의 같은 날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돼 있고 그럼 모든 게 유리해요. 지금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높고 그렇다면 너무 그렇게 여당의 입장에서 너무 정치공학, 선거공학적으로 시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에 나온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야당에게 양보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투쟁 아닌 소통하는 원내대표가 될 거다. 예.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분명히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은 저는 협상의 물꼬가 터질 거라고 보여요. 올해 3월 22일 날이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었어요. 예. 그때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별명은 들깨다. 그러면서 나는 뛰어난 학술 역량도 없고 경제적 배경을 지닌 집안의 자식도 아니지만 엄동설안에 버려진 들깨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는 병원에 갔다가 다시 복귀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단지 이게 좀 위험한데 근데 뭐 딱 하고 5시간 만에 다시 농성장에 온다는 거는 결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야당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당이 되도록이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거 좀 이상하다. 저거 예. 좀 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도로 야당에게 양보하고 그 소통하는 그러한 여당이 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나 향후 국정 일정을 봤을 때 그게 유리한 것이지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특검 안 받고 24일 날은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여당이 좀 오히려 예. 지금 당당하게 하더라도 국민의 국정운영 지도가 굉장히 높고 민주당 지도가 엄청 높은데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4일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까지 지금 꺼내든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투쟁하겠다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도 야당이 어떻게 해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드루킹 특검에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계속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예. 일단 사직서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사직서 처리 안 하면 그 4개 지역구가 내년 4월까지 선거를 못 치르는데 예. 헌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는 뭡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체제의 근간을 좀 논리를 비약시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가 당연히 정치적 계산하는 거니까 사직서 처리하고 그것까지 만약에 이제 정세균 의장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직서 처리하면 이제 특단의 대처를 하겠다. 예. 전 그거는 그야말로 좀 드루킹 특검 수용하라고 계속 얘기해 왔던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당에게 야당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합니까? 저는 그건 야당이 아주 잘못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 정말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으로 나간다 이런 비판을 야당이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게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예. 여러 가지 정황들도 드러나 있고 그렇다면 여당이 전폭 수용해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지만 통 크게 너무 이 날짜 시기 가지고 선거 관련시켜서 보지 말고 통 크게 수용해라라고 여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만 예. 야당도 14일 사기서 처리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특단의 대책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건 야당의 태도가 아니고 그럴 권리가 없죠. 시청자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직권상정을 해서 사직서를 처리를 하는 걸 왜 이렇게 한국당이 반대를 할까? 이 부분에 연계 전략이죠. 예.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만약에 계속해서 여당이 요구한 걸 받아주게 되면은 자신들은 특검의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도 지방선거 전에는 모든 특검이 구성이 돼서 예.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좀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14일을 데드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넘겨서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14일까지 이 문제까지도 우리는 처리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만약에 야당의 효율적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포인트 본회의 열겠다. 사직서의 처리에 한해서만 하겠다라고 예. 나서 계속해서 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돼서는 타협 없다. 정말 그럴 경우에는 강도 높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수사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4곳인데요. 1년 동안에 만약에 대표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참정권을 훼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만 지금 3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1명이 자유한국당 예. 소속이니까 지금 재보궐선거 것보다는 1년 후에 재보궐선거하면은 민심이 입장에서. 굉장히 바뀌어서 예. 자기들 유리 그런 판단을 만약에 해서 이거를 처리 안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꼼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왜 우리 국회에서 정도 정치로 가지 못하는가라는 예. 부분 속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의회를 전공한 연구자지만 예. 진짜 대한민국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제발 좀 국민에게 줄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 당파에다 줄 서지 말고. 그래서 예. 국민 우선의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하는 국회까지 바라지도 않고 할 일은 최소한 해야죠. 최소한. 예. 이게 사직서 처리 안 해주고 그래 그 지역구를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로 내년 4월까지 놔두겠다 방치하겠다 이거는 그냥 국회가 탄핵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리고 저는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고 예. 이철호 의원이 경북 김천 한국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생각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이 의석수가 바뀔 수 있다라고들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6.13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니까. 예. 7곳, 이것과 4곳까지 이제 11곳이 되고 오늘 보니까 권석창 의원도 집행유예 때문에 예. 또 이제 충북 제천 단양 의석수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아마 한석이 아까운 네, 시점이죠. 그럼요. 그런 한석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지금 제1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 14일로 하는 거 막는 이유가 이해가 가죠. 근데 특검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안 맞아. 물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따라서 이 부분 24일날 사직서 처리하는 건 일단 해야 됩니다.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라도 예. 그렇게 안 하면 정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촛불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갤럽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네네. 갤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에서는 올랐거든요. 맞아요. 이 영상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느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리얼미터는 ARS라는 방식으로 자동 응답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돼요. 예. 거기서 보면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굉장히 높이 나옵니다. 한 17%, 지금 17.5%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얼미터. 저기는 56% 정도 나오는데요. 역대 예. 최고 근데 하나 수라고 흥미로운 거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너무 적어요. 1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금 무당파가 나옵니다, 이제 갤럽. 23%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전화 응답을 할 때 계속해서 물어보느냐. 한 번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면 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차, 3차로 물어본 것이 경우에는 저렇게 무동층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시점이 거의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그러지만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예. 흐름을 봐야 된다. 그 흐름은 뭐냐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50%대 높은 지지를 받고 예. 있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한마디로 정체.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의외로
지금 10%는 못 넘어가고 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평화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저치입니다. 최대 아주 그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흐름을 봐야지 이런 수치를 가지고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여론조사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역시 노력을 하면 변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좀 근데 지금 어떻게 한국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온 이유는요. 예. 지난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의 그 실정, 국기문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통찰도 보이지 않고 최근에 그리고 이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한 이 비핵화 문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국민들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그런 발언을 뭐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출마자들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몰상식한 발언이다라는 예. 말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이 이제 선거 슬로건도 채택 안 하고 막 이렇게 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고나 그 한국당 그 당명이 옷 적힌 입지도 않고 옷도, 당명 예. 적힌 옷 안 입고 이렇게 된다면 한국당이 빨리 지도부가 특히 이게 왜 이런가를 알아야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 드루킹 특검 막 요구해서 뭔가 나온다고 지지율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예. 드루킹 특검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무슨 선거 유불리에 전 결정적 변수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 보면 말이죠.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예. BBK 사건이 얼마나 큰 선거 쟁점이었어요. 선거 바로 앞두고 그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예. 네. 사업 설명하는 근데 예. 그럼 이명박 후보가 타격이 크겠구나. 타격 크지 않았잖아요. 예. 당선됐지 않습니까? 커다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 세부적인 여러 가지 선거적 변수나 정치공학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큰 틀에서 그걸 바꿔주고 선거 구도를 바꿔주면서 선거 전략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올 수가 없죠. 네. 뭐 갤럽과 무슨 저기 리얼미터의 수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분명한 대세의 방향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여전히 그런 인식에 과거 인식에 특히 냉전적 사고 이런 거에 정말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 우려도 있어요, 진짜. 단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예. 저는 빨리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걱정스러운 거는요. 짧게 한 짧게.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고공행진하고 대통령 국정원의 지도가 높으면 거기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연속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오히려 또 통 크게 정치를 할 것을 우리 여당에게 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